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덜트 팩토리 플로시입니다. 오늘은 시계 리뷰를 가져왔는데 맨날 모형 자동차만 하기도 식상하고 키덜트 팩토리에 맞춰서 남자들의 장난감을 최대한 많이 다뤄보고자 시계도 가져왔습니다. 이 로열 오크 오프셔라는 시계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리뷰로 다룬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뭐 블로그 같은 데에도 나오지만 사실 뭐 로열 오크 오프셔가 엄청 많이 팔리는 시계도 아니고 흔치 않은 거라서 고민을 하다가 저도 한번 시계 리뷰를 해보자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오데마 피게라는 시계고요. 이제 오데마 피게는 하이엔드 워치들 중에서 이제 스포츠 워치를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제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를 이제 언급한다면 뭐 오데마 피게가 있고 뭐 파텍 필립이 있고 뭐 롤렉스들도 있고 리차드 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시계가 있는데 오데마 피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한 지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약 그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클래식 워치이기도 한데 1972년도에 이제 20세기 최고의 시계 디자이너였던 제럴드 젠타가 설계했던 그 로열 오크의 스포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방수를 강화하고 남성미를 더하고 그 로열 오크 자체도 전보라고 불렸죠. 로열 오크도 전보라고 불리는 되게 커다란 디자인인데 당시에는 되게 커다란 시계였고 이제는 이제 뭐 드레시하기도 하고 뭐 클래식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로열 오크가 당시에 그랬는데 이제 이 로열 오크 오프셔 같은 경우에는 로열 오크의 등장이 2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만들어진 시계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993년도에 이제 등장을 할 때는 바젤에 등장할 때는 이제 42mm 이제 스틸 케이스에다가 크로노그래프를 가지고 있던 시계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실리콘으로 이렇게 두툼한 크라운을 해놓고 푸셔를 사용했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특이한 소재를 사용했던 시계였기도 하고 오데마 피게가 이제 뭔가 좀 사람들이 특이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별칭이 뭐 비스트라는 별칭이 붙기도 하고 주류 모델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93년도에는 시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볼드한 느낌의 시계인데 출시를 했을 때 초반에는 그 당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제 좀 사람들이 실패할 거라고 우려를 많이 했었죠. 고객들이. 오데마 피게 손님들이 이제 점차 내려왔는데 젊은 층들이 되게 좋아하셨고 2000년대에는 이제 막 아놀드 슈왈제네거나 아니면 뭐 제이지 뭐 이런 슈퍼스타들이 많이 착용을 하면서 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위블로 빅뱅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위블로랑은 좀 오데마 피게랑은 좀 그런 기술적인 차이도 있고 역사도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의 오데마 피게를 있게 했던 로열 오크 오프셔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는 런칭한 지 20년이 넘은 로열 오크 오프셔입니다. 당대에는 굉장히 특이한 라인업이었지만 이제 브랜드를 대표하는 컬렉션 중에 하나로 박스 냄새가 굉장히 공산품의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이렇게 박스는 굉장히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타 뭐 하이엔드 브랜드 워치들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만듦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속지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폴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약간 배꼽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 때문에 박스에 상처가 가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스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크로노그래프에 관련돼서 셀파인딩 워치 설명서도 있고 굉장히 두툼한 워런티 책자도 있습니다. 이제 AP 같은 경우 월드 워런티로는 3년이 적용이 되고요. 제가 또 이 사물을 또 존칭을 썼다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뭐
관련 워런티 내용도 있고, 여기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어요. 네,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네, 이 3126-3840 셀프 와인딩 그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시계들을 위한 설명서인데, 여기에는 퀵 유저 가이드도 있어요. 그래서 인디케이션 관련된 내용이랑 그 다음에 크라운 사용법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언박싱이라기엔 사실 중고라서. 네. 짜잔, 엄청 예쁜 로열오크 오프셔입니다. 이게 중고 시세는 현재 3,000 중반? 뭐 그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런칭했을 때는 3만 몇천 불 중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시세 처음에 이제 신품가는 거의 5천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고, 지금 시세는 3천만 원 중후반 정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내에서는 이제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포지드 카본이 적용된 시계입니다. A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럭셔리한 소재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경 이제 44mm 멀티피스 케이스 중에서는 이제 소재들이 좀 다르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적용이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무광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모서리 상단을 이제 브러쉬드로 가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광 브러쉬인데 옆에는 폴리시드로 가공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을 살리고 있습니다. 다이얼에는 이제 와플 다이얼로 불리는데, 이게 메가 테피서리라는 그런 와플 가공이에요. 이거는 디테일 컷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예쁜데, 이걸 보고 있으면 와플 같기도 하고, 이 각도에 따라서 변하는, 그림자에 변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로고도 AP라고 달려있죠. 요즘에는 이제 금통이라고 불리는 금시계들의 인기가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많은 금통이 있고, 좀 금통 시계들이 무겁다 보니까 이런 카본 소재나 아니면 로저드비 같은 그런 경량 시계들이 나름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저희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이얼 외곽 플랜지에는 그 타키미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평균 속도 같은 거를 뭐 계산하신다거나 그러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이얼 3시 방향에는 이제 어피처가 있어가지고 날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월 29일. 네. 여기 어피처가 있고, 보통 유명한 시계 중에 뭐 서브마리너 같은 경우는 여기 막 돋보기가 있는 버전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그런 건 없고 데이트 창은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노 창이 3개가 있고, 이제 크로노그래프를 이제 조작을 하실 때 이 손맛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델리케이트하고 약간 섬세한 느낌이 나요. 확실히 하이엔드 워치라서 이런 카본 마감의 느낌도 람보르기니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카본 느낌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의 이 마감 느낌도 굉장히 아름답고 럭셔리한데요. 자칫하면 크라운 조작을 못할 것 같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이 백판에서는 이제 무브먼트를 보실 수 있는데, 무브먼트는 이전 버전하고 똑같이 이제 AP만의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3126-3840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자동 베이스인 AP 3120 그 베이스 그거랑 다르게 이제 크로노 모듈을 이제 얹은 건데, 인터그레이티드된 이제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아니라는 거랑, 이제 컬러 휠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캠 방식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백판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적용을 했거든요. 무브먼트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정교하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사실 시계는 이런 맛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투박하게 생기고 약간 뭐랄까 툴워치라고 볼 수도 있는 필드워치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제작된 시계인 만큼
내구성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총 365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워 리저브는 한 50시간 정도 되고 자동으로 차고 다니시면 계속 태엽이 감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방수 사양 같은 경우에는 로얄오크 옵쇼어는 100m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뭐 수심 100m를 이거 차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이버 워치를 차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크류를 이제 고정하는 케이스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방수에는 굉장히 취약한 방식인데 멋지긴 하죠. 저는 이 시계를 차고 물에 들어가는 거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크로노 버튼류나 아니면 크라운 쪽에도 방수 링을 추가를 하긴 했는데 설마 이걸 차고 서핑을 한다던가 그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AP 같은 역사를 가지고 이런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는 시계는 별로 없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계의 중고가를 올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인 것 같고 실물로 접하시게 되면 그 완성도나 퀄리티에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지는 시계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를 해드렸던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파인 워치 시장에서 하이엔드 위치를 지키고 있는 AP 로얄오크 옵쇼어였고요. 그리고 포지드 카본이 적용되어 있는 멋진 람보르기니랑 잘 어울리는 시계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플루시키덜트 팩토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